네, 안녕하세요. 오늘 의료기관 실습학생 감염관리 교육 제1번 표준주의 일부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표준주의 중에서도 손위생, 호흡기 예절, 척추천자의 마스크 착용 부분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드릴 저는 순천향대학교 감염내과 김태영 교수입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이 감염관리의 격리지침에 속하는 표준주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손위생에 있어서 손 씻기, 손소독, 외과적 손위생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료 행위에서 손위생이 필요한 5가지 순간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이제 호흡기 예절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요추 척천자 시술에 있어서 마스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제 감염관리 격리지침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고, 표준주의를 구성하는 지침 중에서 손위생과 호흡기 예절, 요추천자 감염관리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표준주의라고 하면 감염관리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 감염관리의 전부라고 하는 이유는 이 모든 그 감염성 혈액이 그 전파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IV 감염이 처음 알려졌던 1980년대 초반에 유니버설 프리코션, 즉 보편주의라고 해서 환자의 모든 혈액은 감염성이 있을 것이다. 마치 HIV 감염인의 혈액처럼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 혈액에 대해서 주의를 하자라는 의견이 처음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편주의라고 했는데 1987년도에는 이것을 이제 모든 환자의 체액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제 소변이라든지 뭐 환자의 호흡기 이제 분비물이라든지 다른 검체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호흡기 감염원들이 전파될 수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체액주의라는 개념으로 확대가 되었고, 이제 그렇지만 이 표준주의에 대한 개념은 이제 사스를 경험하면서 이제 호흡기 전파도 더 중요하다는 것들이 알려지면서 호흡기 예절이 추가되었고, 또 이 주사 술기를 통한 감염이 전파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안전주사 행위가 추가되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요추천자 시에 감염되었던 사례들이 보고되면서 요추천자를 통한 감염 관리 내용들이 이제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파 경로별로 접촉주의, 비말주의, 공기주의라는 것들은 이제 포함하는 것들을 표준주의라고 하는데, 이 접촉주의, 비말주의, 공기주의에 대한 것과 안전주사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손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위생에서 가장 기본은 손 씻기입니다. 손 씻기라는 거는 이제 그 손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는 건데, 주로 이제 일반 비누나 항균 비누와 물을 통해서 손을 이제 세척하는 것을 이제 손 씻기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손 씻기 행위를 이제 손 씻기라고 하고, 이때는 이제 항균 비누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의료 행위에서는 이 물과 비누를 사용하는 것들은 굉장히 수고스러움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물 없이 적용하는 손소독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안티셉틱 러빙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미생물을 감소시키고 성장을 억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손에 여러 가지 알코올 핸드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는 것들을 물 없이 적용하는 손소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됐을 때는 이제 타월이나 이제 티슈나 타월로 건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의료 환경에서는 손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꽃은 역시 외과적 손위생인데, 수술방에 들어가는 의료진들한테 적용되는 것이겠습니다. 이때는 피부 상재균을 감소시키고 여러 가지 오염균들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피부 소독제를 통한 손 씻기와 물 없이 적용하는 손소독을 이제 하는 것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장갑을 끼고 수술을 하더라도 우리가 수술 때 사용하는 그 장갑이 오염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외과적 손위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위생이 필요한 5가지 시점은 이 환자의 베드사이드를 중심으로 봤을 때 환자를 접촉하기 전, 후, 그 다음에 청결 무균 처치를 하기 전, 또 체액의 노출 위험이 있은 후에 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아니더라도 환자의 주변을 병실에서 뭐 린넨이라든지 커튼을 만졌을 때도 손위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환자를 접촉하기 전, 청결 무균 처치를 하기 전, 그리고 환자를 접촉한 이후,
환자 주위와 접촉한 이후, 또 체액의 노출 위험이 있은 후, 이 모든 5가지 상황에서 손위생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위생의 절차는 보통 소독제를 사용했을 때를 기준으로 보시면 한 6가지 정도의 행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우기 쉽게 이제 바든가까 엄톱이라고도 저는 외우는데요. 그러니까 손바닥과 손등, 손갈퀴, 깍지, 그 다음에 손가락 등 이런 식으로 손 씻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엄지와 손끝을 돌리는 행위, 이렇게 해서 모두 6가지 행위를 포함하는 것들을 이제 손위생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손소독제를 사용해서 했을 때는 모두가 20-30초 정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권장합니다. 일단 손 씻기에서는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을 사용할 때는 깨끗이 흐르는 물에 손을 적신 후에 비누를 충분히 적용한 이후에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찬물을 더 선호하는 것은 뜨거운 물을 사용했을 때는 피부가 이제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것들이 더 적절하겠고요. 손의 모든 표면에 비누액이 접촉하도록 15초 이상 문지르는 행위가 매우 중요하고, 물로 헹군 이후에는 손이 재오염되지 않도록 일회용 타월 또는 종이 티슈로 건조를 시키게 됩니다. 수도꼭지를 잠글 때는 반드시 사용한 타월이나 종이 티슈를 사용해서 이제 수도꼭지를 접촉하고요. 일회용 타월이나 종이 티슈는 절대 반복 사용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절대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 손위생을 물로 할 때는 보시는 그림과 같고 6가지 동작이 포함되는 것은 마찬가지고, 이제 주의하실 것들은 수도꼭지를 잠글 때 반드시 사용했던 종이 티슈로 잠근다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물 없이 적용하는 손소독은 손이 마른 상태에서 이제 알코올젤 성분의 이제 손소독제를 손의 모든 표면에 다 덮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손의 모든 표면에 소독제가 잘 접촉되도록 충분히 이제 문질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같은 앞에서 보여줬던 방법과 같은 6가지 동작이 포함되어야 되겠고, 이 손소독제가 충분히 마를 때까지 전체 한 20초에서 30초까지를 손소독을 하는 것들을 권장합니다. 외과적 손위생을 할 때는 먼저 손위생 전에 인공손톱이라든지 반지라든지 시계나 각종 손에 있는 장신구들을 모두 제거해야 됩니다. 수술방에 들어가는 의료진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이죠. 그 다음에 소를 사용한 손위생은 더 이상 권고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수술장에서 이렇게 솔로 손톱 같은 데 때를 벗기거나 이런 행위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피부에 여러 가지 자극을 줄 수 있고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었고, 또 이 솔 자체가 소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솔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독력이 있는 적절한 항균 비누나 알코올 함유 손소독제를 충분히 사용하는 것들을 권장하고, 이 아랫팔부터 손소독제를 포함한 외과적 손 씻기 시간은 보통 이제 소독제 제조 회사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한 2분에서 5분 정도의 소독을 하는 것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외과적 손위생을 10분 이상 하는 것들은 이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알코올 함유 손소독제 제품은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제조사의 소독력의 어떤 지속 시간에 따라서 이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손이 반드시 건조된 상태에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고, 아랫팔과 손이 젖을 정도로 충분한 양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장갑을 사용하기 전에 손과 아랫팔이 마르도록 해야 됩니다. 외과적 손위생은 보시는 것처럼 충분히 소독제를 아랫팔과 이렇게 손에 소독제와 물이 이제 충분히 되어서 손 씻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 호흡기 예절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진 스스로가 교육과 모범을 보이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원과 환자, 방문자가 모두 다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내 게시물을 반드시 사용해라. 진료 공간에는 환자와 동반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기침을 하는 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호흡기 예절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교육 포스터 같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기침을 하는 사람을 통제할 때는 기침을 할 때는 반드시 일회용 티슈나 손이 아닌 소매에 대고 이제 기침을 하도록 유도해 주셔야 되고, 사용됐던 티슈는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이후에 기침을 한 이후에는 반드시 적절한 손위생을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 손위생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기침뿐 아니라 이 호흡기 분비물, 이제 콧물이라든지 뭐 이렇게 호흡기 분비물과 접촉을 한 경우에도 반드시 이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람직하게는 의료 공간 내에서는 모든 그 공간 내에서의 호흡기적인 안전을 위해서 이상적으로는 1m 이상씩
공간적인 격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기 공간 내에서도 기침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도록 충분히 공간적인 거리두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이제 인플루엔자 팬데믹 때 연구를 보면 약 446명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non-inferiority randomized control trial을 했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인플루엔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독감 유행 때 N95를 사용했던 직원과 외과용 마스크를 사용했던 직원들의 그 독감 감염에 대한 전파에 대한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PCR로 진단을 기준으로 봤을 때 N95 마스크와 서지컬 마스크가 인플루엔자 예방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호흡기 감염 유행에서는 외과용 마스크로도 충분히 이제 방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유행이라든지 메르스 같은 이제 좀 더 중증 호흡기 질환에 있어서는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서지컬 마스크보다는 N95라든지 좀 더 수준이 높은 마스크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요추천자 감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시술은 척추 조영술과 요추천자 행위 모두가 되고요. 또 이 척추 마취 행위 때도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근거는 이 호흡기 시술자의 호흡기를 통한 드롭플렛에 의한 감염이 있었다는 일 때문에 그런데요. 이 환자를 이렇게 눕히고 요추천자 행위를 할 때는 글러브만 끼는 것이 충분하지 않고 의료진은 반드시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술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이제 MMWR이라는 그런 보고에 따르면 뉴욕과 몇 군데 그 지역에서 이제 임산부들이 그 척추 마취를 했던 임산부들이 이제 뇌수막염 감염의 전파가 보고가 있었는데 이때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시술자의 구강 내에 그 상재균에 의한 전파가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 요추천자를 할 때는 반드시 시술자가 이 구강 내에 그 드롭플렛을 통한 전파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는 지침이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표준주의라는 것은 감염 관리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요소이고요. 모든 환자에게 감염 예방을 위해서 적용하는 격리주의의 방법을 표준주의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표준주의는 환자의 진단명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의 혈액과 체액이 또 분비물이 배설물이나 또 이런 것들이 감염성이 있을 수 있다. 또 이 손상된 점막을 통해서는 감염 전파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격리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손위생은 표준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요소이며 미생물 전파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울러 호흡기 전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호흡기 에티켓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요추천자를 할 때는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강의를 마치고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공부해 보기 위해서 이제 평가하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5가지 경우 중에 손위생이 적절한 경우는 무엇일까요? 지문을 보시고요. 네, 정답은 진료실에서 이제 3번이 되겠죠. 3번 진료실에서 환자의 병상 커튼만 만져도 손위생을 해야 된다. 우리가 손위생을 해야 되는 5가지 경우 중에서 환자를 직접 접촉하지 않고 환자의 주변 환경을 접촉한 경우에도 손위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손위생을 해야 되는 5가지 순간 중 하나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네, 2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예문 중에서 표준주의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요추천자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묻는 질문인데요.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추천자를 시술할 때는 시술자가 반드시 손위생을 하고 라텍스 장갑을 착용할 뿐 아니라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나머지 그 시술자가 그 이상의 보호구를 하는 것들은 환자의 질환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 요추천자에 대한 감염 관리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마스크가 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포함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것으로써 오늘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